자, 일단은 너희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갈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은 기본적인 생각은 스텝 1으로 써봐야겠죠. 함수의 극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내용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함수의 극한은 뭐가 있냐면, 함수의 극한은 뭐가 0분의 0꼴까지가 있었죠. 0분의 0꼴. 근데 수열의 극한은 0분의 0꼴이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어떤 것도 있었냐면, 자,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극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의 극한은 뭐밖에 없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an밖에 없더라 이거죠. 맞죠?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극한 답이라고 있다 이렇게 배워버립니다. 수열 극한에서는 그냥 극한 답. 수열에서는 우리가 수열을 하면 일반적으로 수열을 공부를 하자 하면 뭘 공부를 하죠? AN을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SN을 공부를 하겠네요. 여기다 극한을 붙였다 이거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앞으로는 N 무한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왜? 무한대밖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 얘가 지금 이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이고, 얘가 두 번째 단원 급수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 공부해야 되는 일반항과 AN 구하는 방법, SN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연습이 돼야 되겠네요. 수원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면 이게 부분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이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공식이라도 달달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크게는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 크게는 뭐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SN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게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표현법들은 생각을 하면 돼요. 리미트 AN은 표현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미트 SN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단어는 급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급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한급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됐어요? 쌤은 급수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급수라는 단어는 안 쓴다는 건 아니야. 급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한합이라는 단어예요. 급수라는 단어는 무한합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급수,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급수라는 것은 무한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한급수라는 단어를 썼지만 무급수 안에가 무한이라는 뜻이 섞여 있다고 해서 무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 하지만 저는 계속 무한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알겠어요? 무한급수가 그냥 급수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느낌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무한급수라고 하는 거야. 무한급수라는 것은 무한대까지 다 더했다 이런 뜻이야. SN이 아니라 S 무한대다 이 말이겠죠. 이게 무한급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열은 이 크게는 두 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뭔 얘기를 할 거냐?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부정형 첫 번째가 부정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부정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수열에서도 그런 거 아니고 0분의 0꼴은 없습니다. 있을까요? 수열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수열에서는. 함수값에서는 있는데.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은 다 일단 공부를 다 아는 내용이니까 패스. 그러면 수열은 수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또 그 외에 수열이 또 있는데, 현재 여기서 수열의 극한은 주로 어떤 수열을 갖고 얘기를 하냐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수열 다 나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게 뭐 절반 이상이 다 등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냥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돼. 그냥 수열이 나왔을 때는 생각을 열고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등비 수열 가면 등비 수열의 특징, 공비적인 특징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내용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얘기야.
무한대꼴에 무한대꼴에서는 우리가 함수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함수에서는 어떤 함수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죠.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누가 지배한다? 차수가 지배를 한다. 차수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차수 큰 놈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해되시죠? 차수 큰 놈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2차라고 보겠습니다.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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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이렇게 볼게요. 3차, 2차는 뭐가 됐어요? 요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3차, 2차는 0이 되는 거죠. 분모가 커버리면 0이 되는 거죠. 2차, 3차는 무한대나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개수가 극한값이 되는 거죠. 최고점 개수에 요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왜? 뭐가 지배하니까? 차수가 지배하니까. 뭐에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 등비수열을 배우잖아. 등비수열은 뭐 형태? 지수 형태입니다. 지수 형태. 무슨 형태? 지수 형태. 지수 형태야. 지수 형태는 뭐가 지배한다? 밑이 지배를 합니다. 지수 형태는 누가 지배한다? 밑이 지배를 한다 이거죠. 밑이 큰 놈이 우선권을 갖다. 밑이 큰 놈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밑도 이제 이런 고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이 큰 게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다항식도 분모가 커버리면 0이 되는 거고 분자가 커버리면 무한대가 되는 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았을 때만 개수가 답이 된다. 그러면 같은 것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겠네요.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제곱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누가 크다? 얘보다 훨씬 밑이 크니까 얘가 지배를 한다. 얘가 지배를 한다. 얘는 무시한다. 다항식처럼 차수가 낮은 것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겠죠. 소수령적인 개념에서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눈다.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얘는 3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지수 형태에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지? 무슨 말이냐? 등비수열은 자 A는 무시하겠습니다. R의 n제곱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봤을 때 R이 얼마? 절대값 R이 첫 번째 1보다 클 때,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절대값 R이 1일 때, 얘는 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Rn제곱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되는데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문제 푸는 데는 관계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가 되고 0이 되는 거고, 1일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현재 이 문제는 진동이 됩니다. 뿔마 1로 진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n은 자연수로 무한대까지 커진다. 이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위적분 한번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아니까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3이 된다. 얘가 얼마가 돼서 1의 n제곱에서 0이 되는 거죠. 3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시 되는 거 한 가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큰 놈이 지배를 하겠다 이거지. 그럼 1보다 작은 애들도 있을 수가 있겠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까지 써볼게요. 3분의 1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겠네요. 그러겠지? 됐어요? 그러면 의문시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겠지? 그러면 여기가 분모 분자에 뭘 구할 거야?
6의 n제곱을 곱하겠습니다. 뭘 곱한다고? 6의 n제곱을 곱할 거야. 6의 n제곱 곱하면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2분의 1 빼놓고 3의 n제곱 3분의 1 빼놓고 2의 n제곱 맞나요? 조금 전에 배웠지 이제 최고참 누가 지배한다고? 3의 n제곱 2의 n제곱 밑이 큰 놈이 지배한다고 무시 3의 n제곱 3의 n제곱 2분의 1 답은 얼마다?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생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누가 답이었어? 요놈이 답이네 요놈이 맞나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더라 그렇죠? 큰 놈이 지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수 형태의 두 개가 나오면 크다 작다로 문제를 풀겠죠 요놈이 뭐 A 문제가 이렇게 되면 A가 3분의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풀고 3분의 1일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래죠? 물론 여기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한 가지 이 정도 말하면 되는데 주의사항 한 가지는 이런 거 2의 2n제곱 2의 2n제곱 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의 제곱 4의 n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4의 n제곱으로 가야 돼 2n제곱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모든 지수가 다 2n제곱으로 가야 돼 2n제곱 2n제곱 알겠죠? 하지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2의 제곱의 n제곱을 바꿔서 밑이 4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앞부분에 있는 우리가 수열에 대한 내용 수열의 크게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AN에 대한 극한 AN을 리미트 붙인 거 SN 리미트 붙인 거 크게 두 가지 흐름이다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이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요 뭐 나머지 얘네들은 다 있는 내용들이고 이 내용도 수투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이론에 대한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수열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함수하고 똑같아요. 이런 내용도 함수 있었던 내용들이죠. 여기에 등비 수열.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1보다 작을 때, 1 마이너스보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됐어요? 따로 구분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는 R의 n제곱만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풀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됐어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구분해서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구분해서 풀으세요. 총 5가지인데 얘는 한꺼번에 풀어도 돼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알겠습니까? 따로 같이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그냥 무한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2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네 가지 나와서 일단 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수렴 조건 있죠?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AR의 n-1의 수렴 조건은 이거 놓치는 경우 많아요. 알았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놓치는 것보다 나으니까 초항이 0일 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초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이런 동어가 들어갑니다. 이걸 외워줘야 되는 거냐?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한 문제는. 알겠어요? 이쪽에서 일반항에 대해서도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AN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 SN에 대해서 또 나올 겁니다. 요 문제는.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헷갈리면 조심해야 돼요. A가 0 또는 R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 다음에 급수로 넘어가면 A가 0 또는 A가 0은 사실 없습니다. 급수에서는. 급수에서는 A가 0이라는 말은 모든 항이 0이기 때문에 급수에 잘 안 나오는 거야. 하지만 있긴 있다. 그때는 R이 뭐다? 절대값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요 두 번 빠지게 됩니다. 요거는 급수에서. 요렇게. 이 정도가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현준아. 가가지고 너 유튜브 한다면 그만 안 둬. 네? 대답했어.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대답했어. 자, 그래서 이론 한 가지는 요거는 지금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내용들은 다 어느 쪽 알 것 같은데 이 내용. 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AN이 알파이면 AN 플러스 1은 알파이다. AN 무한대항이 알파가 되면 AN 무한대 플러스 1도 알파가 된다.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아니 우리는 n 플러스 1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야. 수렴을 하는 수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하고 똑같이 수렴값 알파 값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두 번째 리미트 AN이 알파이면 짝수 번째도 홀수 번째도 무조건 알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 되겠죠. 됐어요? 우리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여기 되는 것은 첫 번째 역은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역은 이렇게 풀이를 풀어야 된다. 리미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고 an 플러스 1이 알파이면 리미트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면서 리미트 an도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리미트 en이 알파이고 리미트 en-1이 알파이면 리미트 an은 알파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짝수 번째도 알파로 되고 홀수 번째도 알파가 되면 리미트 an은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다른 극한값을 가질 것 같은 것은 둘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같아야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 조건 자체가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 AN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게 하면 무조건 그냥 쉽게 풀 수 있다.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말이 이제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OX 문제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겠니? A인이 알파, B인이 마이너스 알파. 뭐야? 뭐 하는 거야? A인이 알파면 AN 제곱은 알파 제곱이 되겠죠. B인이 알파이면 A 제곱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면 똑같다 이 말이죠. A인이 알파이고 B인이 무한대이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 맞나요? A인이 무한대고 B인이 무한대면 빼면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다. 오케이. 전제를 보니까 여기는 뭐 차수에 대한 얘기는 아는 내용이고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대소관계. 대소관계. 자, 이게 자칫하다 틀려버리니까 꼼꼼하게 봐야 돼요. AN이 알파, BN이 베타. 리미트가 알파고 리미트가 베타예요. 사실 알파, 베타로 표현하는 것보다 리미트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N이 BN보다 크면 리미트 AN보다 이 표현이 그냥 알파, 베타보다는 리미트 BN이 더 크거나 같다. 그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BN이 더 크면 리미트도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보통은 여기가 동호가 빠져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런 것도 보통은 두 번째 명제가 많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거의 역은 어떻게 될까요? 역. 현준아 역. 역은 뭐야?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이면 AN이 BN보다 크거나 크다? 크다라고 쓰는 게 맞겠냐? 정신 차려. 맞아요? 물어보는 거잖아. 질문이잖아 지금. 틀려? 왜? 극한값이 따라서 모든 자연수 그게 같아요. 그렇지. 여기서 뭐 때문이냐면 모든 자체가 지금 이게 지금 생략된 게 모든 자연수.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AN, BN이 저 멀리 가 무한대로 계속 가다 보면 BN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앞쪽에서 A1, A2에서는 A1하고 B1하고는 BN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프가 무한대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여기 가서 얘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는 얘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들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AN하고 BN이 큰데 AN하고 BN이 큰데 AN이 무한대이면 당연히 BN도 무한대가 되겠죠. AN, BN인데 BN이 마이너스 무한대면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요 말은 맞겠죠? 무한대보다 더 큰 거는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더 작은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성훈아 그러지? 너무 쉽다 이거지? 알았어. 처음 하는 친구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참고 들어. 너는 처음은 아니지 여기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점화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점화식 이 3번꼴에 대해서는 이 점화식 3번꼴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은 굳이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리미트 아까 말했습니까? 리미트 AN이 알파이면 다시 말해서 뭐 수렴을 하게 된다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이 같다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이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알파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1호 문제로 나오면 우리한테는 1호 문제가 그 학교 문제에서는 1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1호 문제가 없다. 알겠죠? 그리고 1호 문제 나오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학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놈이 어디 나오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활용 문제로 나온다. 말로 된 문제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뽑아내면 극한값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알파는 10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점화식 3번 꼴. 하지만 점화식 3번 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요런 거지. 리미트 AN 플러스라고 리미트 AN이 같다는 것은 얘를 그냥 어떤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얘를 x로 넣고 얘를 x로 넣어서. 그죠? 그래서 함수의 두 개의 함수 y는 x와 y는 px 플러스 q의 뭐 교점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 소리가 뭐야?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 1이 같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 함수 말고도 다른 함수 뭐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러겠죠? 리미트 AN 플러스 1은 루트 2AN 플러스 3 이런 문제.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x와 무리함수 만난 교점에서 극한값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확률과 통합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스텝 2에서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저런 어려운 문제가 없죠? 그럼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런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스텝 1이든 2든 일단 쭉 넘어갈 거예요. 번호는 계속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불러주십시오. 68. 몇 번? 68. 68. 105. 115. 115. 77. 77. 78, 78. 83. 83. 95. 95. 117, 117. 128, 129, 128. 129. 103. 108. 103. 108. 116. 110. 1. 1. 예. 116. 110. 섭. 섭.
130에 디귿이요. 130. 자, 1학기 내신이 있기 때문에 쌤이 지금 이건 안 했는데 고3 주말 수업을 안 했는데 미적분 수업은 고쟁이 자기 오답을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됐어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 문제만 뽑아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단원별로. 알겠나요? 그래서 다음 또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볼 때쯤 다시 시험지를 또 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쟁이 한 권에 대해서 파트별로 오답을 줄 거니까 이름 쓰고 교재 쓰고 고쟁이 번호는 1번부터 쭉 가잖아요? 쭉 가니까 그냥 번호만 쓰면 되겠지. 고쟁이 파트는 안 적어도 되겠죠? 쭉 연결되죠. 끊어지나 중간에? 안 끊어지죠. 고쟁이 미적분 해가지고 번호만 써주면 이름하고 보내주면 쌤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빠르면 다음 시간에 안 되면 아직 이게 지금 저기 선생님하고 지금 아직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으도록 늦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단원 끝나면 아마 이렇게 줄 거니까 본인 스스로 오답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제촉하기 전에 주세요. 민서가 제촉하기 전에 줘. 68번. 누가 지금 보냈어 이거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선생님 혹시 리미트 생략하면 그냥 안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 2분의 뭡니까? n의 n-1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이게? 얘는 루트 2분의 뭐죠? 이거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 n제곱 플러스 1. 뭐로 생각하라? 완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마무리된다 했죠? 얘는 얼마입니까? n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n 플러스, 여기 n이네요.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해서 1. 그냥 보러 나죠? 바로 나오죠 이거는? 이 정도 그냥 해도 된다 했습니다. 소수는 나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마이너스죠? 네. 다음 77번. 자, 77번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했던 것이에요. AN은 무한대. AN이 무한대니까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BN도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을 하려면 그 식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했죠. 상수항만 차이가 있어야 수렴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얘네들의 B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밑에 무한대 쪽에서 1 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네. 요거는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약간 추론적인 개념입니다. 추론적인 개념이에요. 이 무한대 1이니까 Bn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오겠죠. 끝났네요. 리미트 AN은 BN이 1이 되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리미트 AN이 무한대가 되고 리미트 BN-AN이 수렴을 한다면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을 한다면 두 개의 B의 극한값은 1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여기서 선생님이 1부터 계산한 거야. 계산하고 2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풀었을 때 제일 빨리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정석적으로는 요거는 요 풀이가 제일 쉬우니까 지금 선생님 방법을 알려준 거야. 이게 지금 안 되는 문제도 있어. 문제가 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현재도 얘도 확실히 이게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뭐 부정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뭐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AN이 무한대로 나왔고 BN-AN이 수렴을 한다는 말은 BN은 아직 베일이 쌓여 있어. 맞죠? 그럼 여기서 누굴 제거하라? BN을 제거하라 이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누굴 제거하라? BN을 제거하라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BN을 한번 제거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N, BN BN 세제곱 마이너스 AN 세제곱이니까 BN 마이너스 AN
신수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an, bn 플러스 bn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적어본 겁니다. 적어본 거야. 적어봤더니 얘는 2가 되는 거고, 현재 bn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거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왜? 제거하는 방법은 문제를 bn-an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식을 통해서 bn-an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 알겠어요? 자, 억지로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식은 요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bn-an을 억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원래 누가 있어? an이 있으니까 뭐가 추가돼서 -an 제곱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플러스 뭐가 돼? an 제곱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작업은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 작업을 몇 번 해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알겠어요?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면 괜찮아요. 차수가 제곱이 아니었으면 좀 편했을 수는 있어. 그러면 이 억지로 만드는 거 말고 식을 이렇게 생각해줘. 지금 두 번째 방법 말했습니다. 식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거야.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만들어? 누굴 만들어내? an이 무한대고 an 플러스 bn이 4가 되니까 an 플러스 bn을 다 만들어낸다 이거야. 누굴 기준으로? bn을 기준으로. bn을 기준으로 an 플러스 bn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bn을 기준으로. 만들어냈고 추가사항이 지금 4an이니까 마이너스 3an 분자 an 플러스 bn bn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뭐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3a 추가됐으니까 원식 들어간다면 5an 이래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 말이고 여기서 얘네들은 상수값 얘는 무한대 상수는 필요 없어 무한대로 무한대 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요 방법을 쓰겠다 이 말인데 그 아래 문제는 이 방법을 쓰려니까 시간이 너무 더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이긴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자 선생님 첫 번째는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어? 무한대가 나오고 빼기가 수렴을 한다는 것은 b가 1이 된다고 했어요. 이 방법이 제일 빠르긴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있다고 했어요. 얘도 an이 무한대죠. 얘는 무한대 더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겠지 수렴하려면. 그럼 여기서는 원래는 리미트 an분의 누구야 민서가? an분의 뭐가 1이야? 마이너스 bn이 1입니다. 그럼 왜 플러스로 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렇지? 그럼 분모문제를 풀어놔? an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3분의 5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두 가지 연습을 하자 이거지. 연습하고 결론은 현재 연습할 때는 알겠나요? 자 소수령일 때는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뭐라 할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은 뭐라 안 합니다. 뭐라 안 해요? 이 다음에 이제는 요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죠. 요 다음에 소수령이는 여기다가 an으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바꾸는 작업이 형태 만드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넣는다? 얘를 cn으로 넣는다 이거죠. cn으로 놓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에 갔을 때 cn은 2가 되니까 cn의 등장은 별로 무섭지 않는다 이 말이죠. bn을 제거해서 얘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bn 대신에 뭘 집어넣나? an 플러스 cn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러죠? 그래서 식을 제거 넣으면 아까쯤에 아마 통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통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an, bn 대신에 an 플러스 cn
그리고 아까처럼 뭐 나와서 bn-an은 상수 2로 됐고 여기에 an 제곱은 상관없고 an bn 대신에 an 플러스 cn 뭐 대신에 bn 대신에 an 플러스 cn 제곱 이렇게 작성하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순줄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2가 됐고 자 얘는 무한대 얘는 무한대 얘는 상수 차수로 보면 AN은 2차 AN의 2차 AN의 2차 얘는 1차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 AN의 2차는 딱 하나 있겠죠. 개수니까 얘는 1 1 1 1 이쪽 계산하면 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6 이 방법을 쓴다 이 말이죠. 현재 이 문제에서는 아마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 않냐. 세 가지 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첫 번째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서술형에서는 이 방법을 써주는 게 맞지 않냐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식을 갖고 이 형태를 만드는데 더 시간 더 걸린다 이 말이야. 아싸 치환을 해가지고 바꿔버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첫 번째 방법이 답이 다른데. 그죠? 뭐 답이 다른다고? 달라버려? 아 답이 다르네. 그럼 거기서 이제 모순점이 있었단 소린데. 모순점이 있었단 소린데. 실제 답은 6이죠. 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안 되네 이 문제는. 이거 뭘까? 무한대. 따로따로 해서 무한대. B에. 바로 약분하면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러면. 그러네. 안 돼버리네 여기서. 함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먼저 제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돼버리네 그러면. 무한대분의 왜냐면 여기 이 식이 B잖아 B. 얘만 B야. 근데 얘는 이제 차수로 1차고 얘는 2차가 되니까 차수로 2차가 되니까 하나 무한대를 약분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 돼버리네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제곱 형태니까. 근데 이 무한대 이 문제가 똑같은 무한대는 아니라는 거야. 무한대 얘만 계산해서 1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요 방법은 안 되네요. 이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선생님 말했잖아요. 이건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평상시 연습할 때는 써봐야 돼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방법은 어떨 때만 쓰냐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생각은 차수가 같을 때만 쓰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떨 때만 쓰자? 차수가 같을 때만 쓰자. 차수가 같다는 말 이해됩니까? AN과 BN의 개수가 똑같았으면 쓰자 이거지. 그러면 식을 아까쯤에 이렇게 정리했을 때도 이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BN, BN, AN, AN 제곱, AN, BN, BN 제곱 이때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2고 이때는 차수가 2차니까 이때는 쓸 수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B가 똑같으니까 1,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연습할 때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색깔을 할 필요가 있다. 자 78번 AN 무한대 BN 0 곱하면 0 이건 알 수 없다. 무한대하고 0은 어느 쪽이 더 센 놈인지 모른다 이 말이겠죠? 틀렸고 AN 무한대고 나왔네요. AN-BN이 수렴을 하면 B는 1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AN 0이 되면 2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은 이것이 뭐가 나왔다? 반대가 있다는 소리네요. 반대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0이 된다는 것은 무한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 빼기 0도 있네요. 0 빼기 0이 있어. 얘가 n분의 1, 얘가 n제곱분의 1. 0 빼기 0이죠. 집어넣으면 n분의 1, n제곱분의 1은 뭡니까 지금 n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0이 되는 거고 뒤집어 쓰면 무한대가 되네요. 알겠나요? 됐어요? 오케이. 다음 83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일 때 1부터 지금 분자는 얼마입니까? 1부터 홀수합이니까 n제곱입니까? 분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빨리 푼다고 민서가. 그러지? n제곱이고 분모는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이 식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이 말이에요. 1 a1 2 a2 3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가운데 놈은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뭐 양쪽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뭐 서술형할 때는 몇 줄 정도 써줘야 되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차피 얘하고 얘가 극한값 똑같을 거라고 추론을 하면 한쪽만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죠? 한쪽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왼쪽 1부터 n까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만 집어넣으면 1m 그치?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뭐 정확한 풀이는 왼쪽도 하고 오른쪽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이고 2분의 2부터 갔으니까 2부터 n 플러스 1까지 갔죠? n에 n 플러스 3이네요.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부등식이 나왔다? 부등식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을 한다 이거죠. 샌드위치가 된다 이 말이죠. 한쪽만 해서 계산하면 문제 풀은 결론은 빨리 나오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술형 대비만 하면 돼요. 서술형은 양쪽 다 써주는 게 기본이다 이거죠. 양쪽 다 뭐 한쪽 계산되면 오른쪽은 10만 쓰고 똑같은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5번. 자, 리미트가 0이 아닌 상수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걸 때 이걸 값을 구하시오. 갑자기 이상 나왔죠. 그러면 어째 이것이 어떤 값이 된다는 게 그리고 얘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얘가 수렴값이 나왔다. 얘가 수렴값이 나왔다. 얘를 구하여라. 이런 질문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고 이 식을 이용을 하려면 이 식의 폼이 정확한 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얘를 이용을 하려면 이 식의 폼이 그대로 이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의 폼이 그대로 이용된다는 것은 여가 n이죠. 그럼 얘가 n 플러스를 n 플러스를 n 플러스를 n 플러스로 바뀌면 돼요. n 플러스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지. 5의 n제곱 an 3의 n제곱 플러스 1 이런 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이 안에는 지금 an이 있어. 얘는 없던 놈을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제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는 분모에가 있으니까 뒤집어지겠네요. 5에 누가 필요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게 필요하겠네요. 맞습니까? 여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잖아. 여기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은 똑같은 식이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나 n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나 똑같은 식이니까 얘가 뭐가 부족하다 얘가 n 플러스 1까지 써야겠죠. 추가사항이 그래서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5 n 플러스 1 이래 된다고요.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얘하고 똑같은 값인데 역수 형태면 뒤집어졌잖아. 뒤집었으니까 없어지고 됐어요? 얘가 없어지려고 보니까 0이 아닌가 필요한 거야. 0이 아니야지 분모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없어지고 남는 건 얘다. 제곱점 계승만 생각하면 되니까 15에 3이 있고요. 얘는 15에 5가 있네요. 답은 3분의 5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태.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103번. 103번도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 만드는 거. 105번. 108번. 10번.
27번은 조금 애매해요. 수율로 말이 안 돼요. 억지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20명인데 20명이 2%는 사람이 아니야. 쪼개다는 거야. 민석이 발만 들어갔다는 거야. 20명 2%가 늘었어. 그렇지. 민석이 발만 들어갔다는 소리야. 알지? 좀비로 만들어. 좀비. 억지로 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만들게. 지금 풀게. 이거는 그냥 연산하면 될 것 같고 두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아는 거야. AN하고 SN이 나오면 방법은 두 가지죠. AN 대신에 SN을 만들든지 SN 대신에 AN을 만들 거야. 두 가지 방법인데 쌤 생각은 지금 SN하고 AN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돼 있어. 됐어요? 그러면 이 식 대신에 n-를 1을 넣어가지고 n 대신에 n-를 넣어가지고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한다. 이렇게 문자가 넘어가니까 선생님은 이건 걸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은 AN이 SN-SN-1이죠. SN하고 SN-1 두 개가 있어야 AN이 하나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를 넣어야지, 형태를 빼야지 SN-SN-1이 돼서 그거 대신에 AN을 넣을 거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책에서 그렇게 풀 가능성이 높은데 쌤은 AN이 있으면 대신에 이걸 넣어도 된다 이 말이죠. 시간에 AN하고 SN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AN 하나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요놈이 SN-1하고 SN하고 SN 플러스 1 중에 한 뭐가 사라질 것 같아요. 실력대가 나옵니다. 단점은 하나가 있죠. 질문에 SN도 구하라고 AN을 구하랬으면 내가 푸는 방법은 SN을 구하고 그 다음에 AN을 또 구하러 또 가야 된다. 그렇지? 이 식의 딱 접근 방법은 요것이 더 빠릅니다. 단 2보다 크다는 거에 대한 얘기고 현재 문제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에 대한 생각은 안 해도 되겠죠? 2보다 크니까 여기서 1을 물어봤으면 1, 2를 물어봤으면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AN 대신에 이걸 집어넣게 보면 SN하고 SN끼리만 더 식이 나올 거고 어떤 소거 형태 나와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는 나옵니다. SN 나오면 다시 AN 구하고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식은 훨씬 더 깔끔하게 편하다. 그리고 너희들도 한번 해보세요. N 대신에 N-를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이건 풀어보는 거야. 왜냐면 식은 현재는 두렵지만 식이 깔끔하게 편하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건 시도. 알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봤을 때 식이 그렇게 했는데 지저분해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야.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이걸 집어넣는 게 좀 더 빨리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보인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거는 뭐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자, 봅시다. 여기서는 x가 0보다 커요. fx가 지금 있는데 x가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밑에 x가 있다는 말은 x를 1보다 크냐 작나를 나눠줘라 이 말이겠죠? 그럼 첫 번째 x가 1보다 커 양수만하니까 1보다 커다 절대가 안 붙여 되겠네요. 1보다 크면 얘네들이 무한대가 돼서 fx는 얼마가 된다? 3x 제곱이 되겠죠. 보입니까? xn지 무한대 3xn제곱 약분하고 나면 3x 제곱만 남는다 이거죠. 얘네들은 다 사라집니다. 알겠죠? 두 번째 x가 1부터 갈게요. 1 쓰면 저건 얼마냐? 1 쓰면 2분의 3 플러스 a 플러스 b 얘는 함수값이니까 값이 떨어지겠고 세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0부터입니다. 0 작으면 얘가 0이 되겠죠. 0이 돼서 fx는 0보다 작아서 ax제곱 플러스 bx가 되겠죠. 근데 어쩐다? 이래서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다. 미분 가능이 나오면 무조건 연속 생각해야겠죠? 연속 생각하면 여기다 1 넣은 게, 여기다 1 넣은 것이 똑같다 이거죠. 세 개가 다 똑같은데, 느낌상은 뭐 요거 두 개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미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미분은 요거 미분하고 요거 미분. 얘는 값이 C니까 미분하면 안 되죠? 의미가 없고, 얘 미분하면 6x, 1 넣으면 6, 미분하면 2ax 플러스 b, 1 넣으면 식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군요.
예, 하나는 이 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로 연결됐다 이 말이 되겠네요. 예?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달라요. 왼쪽 하나 문제, 오른쪽 하나 문제를 풀게요. 자, 이런 위의 문제는 언제부터 어떻게 문제를 시작하냐면 자, 이러한 리미트 극한에 대한 문제잖아. 이 무한대 문제 가야 된다는 것은 일반항을 좀 구해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말이겠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면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면 날셉니다. 알겠어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풀으라는 문제가 아니야. 왜? A1, A2, A3 몇 개를 구해야 돼? 적어도 4개에서 5개는 구해줘야 돼. 적어도 4개는 구해야 돼. 4개에서 5개. 왜냐면 보통 여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수율이 나오냐면 개차 수율이 나와요. 개차 수율이라는 것은 4개를 한 다음에 개차가 3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이 3개 갖고 논이 좀 약합니다. 물론 결론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알겠어요? 추론 들어가면 되니까. 알았어요? 4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연산도 쉽진 않아요. 처음에는 1 구하고 2, 만만하네. 3부터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AN부터 출발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언제부터 출발한다고? AN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 상황을 AN 플러스 1이라고 적고 출발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물이 300ml가 있어요. 두 비커 A하고 B가 나눠져 있습니다. A에 담긴 물을 2분의 1을 B에 넣었어. B에 있는 물을 다시 2분의 1을 A에 넣었어. 이게 한 번인가 보네요. 이 같은 방법을 n번 했을 때 A에 있는 양을 AN이야. 그렇지? 근데 AN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n번 하고 나서 보니까 A가 얼마가 들어갔고 뭐 상관없어. A가 AN이 들었고 P는 얼마가 들었어? 다 해서 3000이니까 3000 마이너스 AN이 들었다 이거죠. 문제를 풀려면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건이가 다시 얘를 했겠지. 그 다음 작업을 했겠지. 한 번 더 했지. 1회 더 했지. 1회 더 하고 나오면 여기가 AN 플러스 1이라고요. 한 번 더 하고 나면 여기 A에 들어있는 양이 A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요 과정만 쓰면 식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썼어요? 여기에 있는 2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겼죠. 2분의 1을 넘기면 여기에 얼마가 남았어? AN은 2분의 1 AN이 남았고 오른쪽으로는 2분의 1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3000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됐겠죠. A의 양을 절반을 B에 넘긴 겁니다. 다시 B에 있는 양의 절반을 A 쪽으로 넘기면 원래 A에 2분의 1 AN이 있었고 3000에 마이너스 2분의 1 AN의 양의 절반을 이쪽으로 넘겼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는 2분의 1 AN하고 4분의 1 AN을 빼면 4분의 1 AN 플러스 3000 점화식 3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AN이 리미트 AN 플러스 1과 같다 알파 해서 계산하면 뭐 나오냐? 2000 요정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맞나요? 계산 잘못했나? 여기가 3000이 아니라 1500이네요. 이렇게 풀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볼게요. 오른쪽 해볼게요. 130번.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비가 온 다음 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온 다음 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나 보네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면 비가 안 올 확률은 당연히 4분의 3이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2이면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인가 보네요.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 맞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고 근데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n이야.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n이야. 이게 n번째야. 비가 올 확률이 pn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날 비가 올 확률은 pn 플러스 1이겠죠. n번째 날 비가 올 확률이 pn이라고. 그러지? 서거나 그러지? 그럼 n 플러스 1번째 날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 pn 플러스 1이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요. 됐지? 그러면 n번째 날 비가 왔어 안 왔어? 모르잖아. 지금 우리는 이걸 구하고 있는데 그 전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근데 n번째 날 비가 왔다는 게 pn이랑 확률이면 비가 안 올 확률은 p가 아니라 1-pn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과거에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좀 난이도가 있던 문제인데 학교 내신에는 계속 건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 문제는 확률 쪽에서도 건들기도 하고 확률 끝난 친구들은 확률 쪽에 건들기도 하고 이 극한 쪽에서 건들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n번째 날 비가 올 확률이 pn이고 비가 안 올 확률이 1-p니까 오고 다음 날 비가 왔어. 두 가지겠죠. 이날 비가 오고 왔어. 오고 왔어. 4분의 1이네요. 얘는 pn에 대해서는 4분의 1만큼만 그 다음날 비가 왔을 거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1-pn에 대해서는 올 확률이 5분의 3이네요. 1-pn에 대해서는 5분의 3만큼만 비가 왔다 이거죠. 전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정하시 형태가 이것도 3번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3번.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억 니은은 사실 이제 차근차근 가라는 소리 뭐예요? 됐어요? 이 기억 니은하고 디귿하고는 전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지고 보면. 그치? 기억 니은 구하다가 디귿 구하려면 전혀 요건 밸런스가 없어. 이거 연결고리가 없다 이거지.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요? 한번 쉬었다 합시다.